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15일 9시 48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설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설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떡값 때문에 코인 시장이 떨어진다,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럴까요? 정말 큰 명절을 앞두면 많은 사람들이 떡값 때문에 코인을 팔고 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우리가 측측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026년 설 연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설이 왜 코인 시장에 있어서 매우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왜 변화의 시초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시기인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유튜브 채널 오뽀가디언 코인 오뽀가디언님께서 제공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연휴에 많은 분들이 좀 야했을 거예요. 연휴가 딱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7만 달러를 향해서 쭉 오르니까요.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났죠. 맞아요. 다들 좀 어리둥절했죠. 이걸 보면서 오포가디언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아니, 명절엔 다들 떡값이나 용돈 때문에 코인 판다고, 그래서 가격 떨어진다는 게 거의 국물 아니었나? 그렇죠. 그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죠. 이번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 상승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이죠. 저도 연휴 내내 지인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떡값 하락설이라는 오래된 속설하고 지금 눈앞의 상승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첫째, 연휴 직전에 시들했던 그 증시의 돈이 정말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고요. 네, 돈의 행방 중요하죠. 둘째, 지난 11년간의 설 연휴 데이터는 과연 이 상승세의 편인지 통계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과거 데이터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온체인 데이터들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세일 구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돈은 어디서 왔는가? 사실 연휴 직전에 국내 증시 분위기 정말 안 좋았잖아요. 아, 정말 안 좋았죠. 유동성 풍선 효과입니다. 아, 풍선 효과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2월 초에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7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7조요? 와. 이러니 증시가 힘을 쓸 수가 없었죠. 보통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는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돈이 그냥 은행 예금 통장에서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 돈이 갈 곳을 찾다가 24시간 연중 무효로 돌아가는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주식은 금요일에 팔아도 현금을 손에 쥐려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연휴가 다 끝나야 하잖아요. D+2 결제 시스템 때문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코인은 어떻죠? 즉시 입출금이 가능하죠. 네, 여기에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사실상 자금의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연휴 직전인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주식을 판 돈이 연휴가 한창인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계좌로 입금되면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몇 번만 터치해서 그 돈을 곧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돈의 흐름에 어떤 막힘이나 지연이 전혀 없는 환경이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연휴 직전에 그동안 과열됐던 AI 관련 주식을 일부 정리하고 현금 들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연휴 내내 코인 시세판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딱 이 풍선 효과에 살아있는 예시였네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자료에서도 그걸 섹터 로테이션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섹터 로테이션. 네,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온 자금, 특히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죠. 이건 뭐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연휴 기간 동안 거래소 지갑 안에 스테이블 코인, 즉 매수를 위해 대기 중인 달러 연동 코인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매수를 위한 총알이 잔뜩 장전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들어와서 뭘 살까 저울질하는 돈이 늘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흐름이 코인 시장을 향하고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작년의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봤자 작년 설, 2025년 설에는 폭락하지 않았나? 이 트라우마가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일 텐데요. 자료에 정리된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10년이요? 네,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설 연휴 기간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잠깐만요. 10년 연속이요? 2, 3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올랐다고요? 네, 그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의 계절성? 일종의 패턴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과학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는 작년 2025년의 하락이 지난 11년 중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네요. 2026년 올해는 10번의 상승 패턴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예외였던 작년의 하락을 따를 것인가? 그걸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연휴를 맞이하는 시장 상황 자체가 80도 다릅니다. 아, 상황이요? 2025년 설은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막 경신한 직후였어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엄청난 수익권에 있었고 시장은 극도로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에서 명절을 맞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다들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일단 팔고 명절 편하게 보내자는 심리가 강했던 거고요. 네, 상승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거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고점 이후 거의 4개월에 걸친 길고 지루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과열은 식을 대로 식었고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본전 근처에 있는 축적 구간에서 연휴를 맞이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10년 전인 2015년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투자자 구성이나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른데 과거 데이터를 너무 맹신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시장의 성격은 변했지만 명절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작용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와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자료의 관점입니다. 작년의 예외적인 하락 케이스 하나 때문에 10년간 반복된 강력한 패턴을 무시하는 것보다 그 패턴이 올해도 이어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90%가 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 강력한 10년의 상승 패턴을 만들어낸 힘은 대체 뭘까요? 떡값 때문에 판다는 하락설은 그냥 낭설에 불과한 겁니까?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아주 재미있게 분석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떡값 매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타이밍이요? 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명절 비용 마련을 위한 매도 물량은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3일 전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즉 정작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시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가 느끼는 떡과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격에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를 먼저 맞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매도 클라이맥스는 이미 지나갔고 연휴 기간에는 오히려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두 가지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 그게 뭔가요? 첫 번째가 바로 세뱃돈 효과입니다. 세뱃돈 효과요? 왠지 직관적으로 와닿는데요? 그렇죠. 명절에 용돈을 받은 10대, 20대, 심지어 30대까지 젊은 층에서 들어오는 소액 자금들이 생각보다 훨씬 꾸준하고 강력합니다. 이 돈이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안도 랠리입니다. 연휴 전에 혹시 연휴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현금화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있죠. 소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요. 그 분들이 연휴 내내 글로벌 시장을 지켜봤는데 별다른 악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아, 괜찮구나 하면서 안도감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아, 이 자금이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떡값 때문에 나가는 돈의 힘보다 세뱃돈과 안도감 때문에 들어오는 돈의 힘이 연휴 기간에는 훨씬 더 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중 10번이나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떡값 하락 우려는 연휴 시작 전에 이미 선 반영된 재료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돈의 흐름도 코인 시장에 유리하고 과거 통계도 압도적으로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리적으로는 많이 편안해지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이 모든 게 정말 찐밴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차가운 데이터적 근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닌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핵심 온체인 지표를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는 V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MB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든 사람의 평균 매수 단가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평균 매수 단가 대비 1.0이라면 시장 전체가 거의 본전, 즉 손익분기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하, 시장 전체의 수익률 성적표 같은 거군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현재 M 수치가 약 1.1 수준입니다. 1이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MVRV 0에서 1 사이에 머물렀던 구간은 거의 예외 없이 강력한 저평가 축적 구간, 즉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본전이거나 약간의 수익만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네, 본전 밑으로는 잘 팔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니까요. 정확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구간을 물릴 위험보다 수익을 볼 기회가 수학적으로 훨씬 큰 구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19년이나 2022년의 역사적인 대바닥 구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이걸 뒷받침해줄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훨씬 간단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200일 이동평균선, 즉 지난 200일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 장기적인 추세선 대비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할인됐는지 혹은 얼마나 비싼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메이어 멀티플 수치가 0 수준입니다. 0.6이요? 1.0보다 한참 아래네요. 네, 매점 0보다 낮다는 건 단기 추세보다 가격이 한참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 0.6이라는 수치는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의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평소 10만 원에 팔리던 명품 옷이 갑자기 6만 원에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디자이너 코트가 40트 세일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와닿네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의 공포 때문에 가격만 일시적으로 싸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모든 자산은 장기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평균 회귀의 성질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회귀하려는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우,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리해보면 4개월간의 건강한 조정을 통해 거품은 빠질 대로 빠졌고 네. MVRV나 메이어 멀티플 같은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이 역사적인 바닥 근처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마침 설 연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증시에서 빠져나온 유동성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 연출된 거군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죠. 자, 오늘 옵보가디언님의 자료를 통해 파헤쳐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증시에 지친 자금들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코인 시장으로 피난오고 있다. 둘째, 지난 11년 중 10번이나 설 연휴에 상승했던 강력한 통계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 통계는 무시할 수 없죠. 셋째, 각종 데이터 지표들이 지금은 공포의 팔대가 아니라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임을 가리키고 있다. 증시 휴장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긍정적인 통계, 그리고 데이터상의 강력한 저평가 신호가 맞물린 매우 구조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그래서 연휴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 이번 설 연휴 동안의 상승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했습니다. 아, 그렇죠. 외국인들은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연휴가 끝나고 글로벌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복귀했을 때 시장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 국내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승의 불씨를 외국인들이 이어받아 더 큰 불로 키워질 것인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이 단기적인 풍선 효과가 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연휴 기간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내용 잘 들어보셨어요? 네, 설날 데이터 재밌었죠. 전체적으로 네, 설날 기준으로요. 코인 시장은 항상 반등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15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네, 대부분 상승이었다.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외국인 매도 폭탄 코스피 7.5조. 근데 이거는 약간 2월 초 얘기고요. 설날이 되기 전에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세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었죠. 지난주에 개인들이 거의 엄청나고 10가에 가까운 주식을 팔고 그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받쳐주는 게 지난주에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설날 기준으로 왜 국내 시장은 항상 좋았느냐라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근데 설 연휴가 길어지면은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못하니까 답답함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벌었던 많은 자금들이 코인판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K뱅크에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뱅크하고는 상관이 없죠. K뱅크인데 이거 AI가 약간 그 자료로 만들다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지금 RV 지금 시장이 완전 바닥이다. 지금 완전 바닥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메이어 멀터플에서도 현재 시장의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보고서에서도 지난주 고래들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큰 매집들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개미들은 페닉스를 팔고 그 물량들을 기관과 고래들이 잡아먹고 있다라는 것도 이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난 설 기간 동안 과연 코인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설날 기준으로 연휴 기준으로 코인들이 크게 상승해 왔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변함없이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갑자기 채팅창이 시끄러워졌어요. 뭔가 봤더니 업비트에서 현재 코인들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왜 떨어질까요? 주식시장에서 단타 치던 많은 개인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뭐를 좋아해요? 천하제의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 코인 샀다 저 코인 샀다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래량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코인이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거래량은 확실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비트코인도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러고 리플도 그러고 도지도 그러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죠. 지금의 흔들리는 거 연휴 기간 내내 이럴 겁니다. 갑자기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코인판에 주식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는 이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주식보다 코인이 재밌거든요. 24시간 돌릴 수도 있고 변동성도 더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그렇게 희망 회로를 오늘도 드려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유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힘든 시장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버하시는 분들, 버티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그래도 그날 밤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좋은 뉴스들, 굿 뉴스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보였습니다.